안녕하세요. 서울 은평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유당 예비후보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누구도 가난하지 않을 권리 정책 시즌 처음을 발표한 다음에 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갔고요. 그래도 저희들의 탄탄 정책, 그 중에 첫 번째 누구도 가난하지 않을 권리, 첫 번째 부분은 기본 교통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누구도 가난하지 않을 권리 두 번째 부분은 기본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 에너지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를 누가 보장해야 되느냐? 국가와 정부가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로서 소위 말하는 생활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생활권에 대한 요구가 헌법 조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죠. 그리고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본 에너지의 이 기본 에너지가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입니다. 기후 변화에서 지금은 기후 위협, 기후 공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엔 기상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생활적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여름을 견디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에어컨을 비롯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 또는 전자기구가 필요합니다. 겨울도 마찬가지겠죠. 따뜻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을 아무것도 없이 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같은 경우 중위소득 이하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40%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또는 돈을 아끼려고 여름에 에어컨이나 또 하물며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겨울은 말할 필요 없겠죠. 이런 분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헌법의 문구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누구도 가난하지 않을 권리를 헌법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담아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본 에너지에 대한 지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한국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15년 9월달 유엔에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계획이라고 해서 Transforming Our World라고 하는 소위 우리 세계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계획들을 이미 근 10년 전에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30년입니다. 몇 년 안 남았죠. 6년이죠. 앞으로 2030년까지 저렴, 안전하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해야 된다. 자, 중요한 핵심은 저렴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03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늘린다. 소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에 해당합니다. 언젠간 고갈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이죠. 따라서 지구를 약탈하는 방식으로 추출해서 그것들을 인간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쓰레기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재생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물, 바람,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늘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선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비중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국제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2배로 늘린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으로 존재하죠. 어떤 형태로든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재생에너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에너지의 효율성들을 2배로 높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내용들인데 많은 국가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매우 높임과 동시에 에너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이전하고 분배하고 네트워킹하는 사업들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동시키고 분배, 배분하는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깨끗한 첨단 화석 연료 기술 등 청정에너지 연구 및 기술에 많은 기술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포하고 있는 건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첨단 화석 연료라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기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자. 그 다음에 2050년까지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달성하자. 이게 탄소 중립인데요. 우리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논란이 됐던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죠.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준으로서 아리백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제품이 유통되게 하는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걸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앞으로 추진할 내용인데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서 저희 물류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에너지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내자.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재생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과 바람과 빛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만들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사고 파는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자는 겁니다. 따라 누구나 자기의 고장에서 아니면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공간에서 태양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또는 예를 들면 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 에너지를 에너지 고속도로에 실어서 서로 사고 파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아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에너지 공급 또는 소비의 네트워크망을 만들자는 거죠. 그게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들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전 주민이 에너지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안입니다. 신안 지역은 저희 바다를 이용한 바람의 길 또는 태양광을 이용한 육지 에너지 길, 이 두 가지 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판매해서 석 달에 한 번씩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안 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위 빛이 주는 에너지와 바람이 주는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전기로 이익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익들을 주민들에게 석 달에 한 번씩 50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매달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년에 근 6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누가 준 거냐? 태양이 주고 바람이 준 거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한 지 8년 만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정책은 일종의 인구를 또 늘릴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거대한 에너지 기업들이 국가와 유착해서 소위 화석 연료들을 지구로부터 약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 패러다임으로는 지속 가능한 시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공유자산입니다.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부, 이런 부를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유자산이 뭐냐? 물과 공기와 바람입니다. 물과 공기와 바람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공유 자산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사고 파는 에너지 시장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을 우리가 같이 향유하는 메커니즘이죠. 이런 메커니즘에서 가장 더 중요한 부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입니다. 기후 위협에 가장 집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혹서기와 혹한기 이런 기간에도 모든 국민과 같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개념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일괄적으로 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는 혹서기, 혹한기의 피해를 보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들을 국가와 정부가 보장하자는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은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사고 파는 시장에서 나온 이익들을 그 지역민들이 골고루 나눠가는 방식의 어떤 기본 에너지 시대, 이 두 가지의 기본 에너지 시대들을 열어가자는 것이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누구도 가난하지 않은 권리 중에 기본 시리즈 두 번째, 저희 기본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